네,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.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전방위적으로 녹록치 않은데 네. 조금은 의미 있는 멘트를 나누도록 대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자, 경기 침체인데요. 다른 것들은 많은 방송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죠. 24시간 남았다고 합니다. 중동발 리스크, 그러니까 네. 전쟁이 코앞인데, 자, 전쟁 전과 후가 분명 우리 주식시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. 네. 처음에는 다 부정적이겠죠. 하지만 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그 시차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대표님은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러우 전쟁 때도요. 사실은 그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했다 했을 때 우리 증시가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3% 정도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곡물 가격 급등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증시는 제자리를 찾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과연 러우 전쟁이 이란하고 레바논, 이스라엘의 전쟁보다 더 적을 것인가 클 것인가? 일단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다는 부분들,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이란에 공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스라엘 쪽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본다라니 약간 방어적인 입장인 거죠. 이스라엘 입장에서는. 그러면은 유가의 영향이 러우 전쟁만큼 전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급등을 좀 했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중동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고요. 지금도 일단 선물 시장만 본다라면 여전히 조금 약보합,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약간의 그 공습을 했을 때, 이란이 공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공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영향은 이번 주 한 주 정도 지나면, 길어야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영향력 상당히 적지 않을까.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이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쭉쭉쭉 빠진다라기보다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영향을 주고 나서 시장은 그냥 거기서의 어떤 그 변동성, 이슈가 있을 때 조금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.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제 중도발 리스크가 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 아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좀 뒤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. 자, 주말 사이에 이 클라우디아 샴의 네. 룰에 대해서, 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습니다. 미국의 실업률을 갖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데 네.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샴의 그 룰에 딱 0.43, 그러니까 지금 딱 4.3%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통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샴이 직접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. 샴한테 이게 이제 딱 4.3%는 완벽하게 아니니까 여기 진입했다 안 했다 막 논란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당사자가 살아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내 조건에 부합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사자가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표가 경기 침체를 무조건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경기 둔화 혹은 경기가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신호인 것인 거고 이것이 무조건 경기 침체가 동반된다는 것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가 나왔을 때 정부가 재정을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인하한다든가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라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. 그리고 이 샴노 룰을 개발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본다라면 내가 악마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엿봤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너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시청자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샴룰에 적용되는 건 맞는 것이고요. 이것이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경기를 약간 둔화시키는 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무조건 이게 경기 침체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급은 아니겠지만 엄청난 경기 하락을 동반시킬지 여부는 앞으로 3개월, 6개월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지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럼 약간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라든지 한 달을 기다리기 힘들다라면 주간
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4.3%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경기 침체라는 논리로 보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미국 월가에서는 이 샤메 법칙을 갖고 그만큼 임계치를 근접했기 때문에 네. 미국 연준에 보다 좀 과감한 통화 정책을 요구한다라는 쪽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. 시청자분들도 샤메 법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는 급락의 원인입니다. 네. 먼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. 오늘 급락의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항상 급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현실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오늘 하락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주말에도 계속 지난주부터 나왔던 얘기들,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. 제가 요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. 로이터 내용을 좀 본다라면 그 엔화 쇼패팅에 상당 부분 있었던 것들이 조금 청산 혹은 손절하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지금 청산된 걸로 제가 봤고요. 그럼 추가적인 어떤 쇼패팅을 한 것이 좀 청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일본 증시 영향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 5%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지금도 6%가 넘는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, 오히려 다른 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엔화도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약간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일본 증시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심각하게 좀 증시에 투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죠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이 조정받을 수 있다. 나사 선물이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또 이란, 이스라엘에 대한 또 공습이 48시 52시간에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들이 반영되면서 거의 4% 가까운 코스피 기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선 반영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이 2% 이상 시작을 했고 또 반대 매매에 따른 부담감들, 불안감들 그리고 일본 증시 하락이 또 나사 선물도 지금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또 두려움이 투매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아래 공포,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금입니다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전방위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상승 모멘텀이 좀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과연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되게 높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. 대표님 어떻게 좀 보세요? 일단 뭐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신다라면 물론 7월 달 거긴 하지만 뭐 8월, 9월이 얼마나 더 뭐 7월 달에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무선통신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요. 반도체는 50%, 무선통신도 50% 이상 증가를 좀 했습니다. 그리고 석유 제품, 석유화학 쪽도 한 15에서 18%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간 내구재 쪽이라든지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자동차라든지 조선은 조금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엄청난 급락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특히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, 중국, 최근에 인도까지 상당히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7월 들어서 아니 8월 수출에서 급격하게 꺾인다, 9월에서 꺾인다. 라고 전망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. 약간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좀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과거에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은 어떤 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치면 어떤 해는 20조 영업이익을 보여줬다가 어떤 해는 적자를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밸류를 평가하지 못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실 때
좀 종목을 선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유창희 대표의 가져오신 자료를 쭉 보면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. 또한 실적은 물론 레벨이긴 하지만 네.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실적들, 품목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,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, 오후장이 매우 좀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오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심이 또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자, 첫 번째 기회가 있는가? 두 번째 있다면 무엇을 사야 되는가?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. 저는 하락장에서도 저가 매수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승장에서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달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. 4월 달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.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. 작년 8, 9, 10월 달 큰 조정 나왔다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. 1월 달 미국 증시 조정 나왔을 때도 있고 나왔을 때 또 4월 달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. 물론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좀 더 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지금 자체도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국면이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좋으나 싫으나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, 전 반도체 쪽은 여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수출이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, 조선 좀 주목하고 있고요. 또 금융주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실적. 금융주 사실은 경기가 엄청나게 급격히 꺾이지 않는다라면 안정적인 실적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, 금리 인하기에 고배당주에 대한 어떤 매력은 금융주가 이번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유창희 대표의 말씀 쭉 들으니까 낙폭이 와 있던 반도체의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저금리 시대에 배당이 큰 금융주를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도움 말씀에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